안녕하세요. 우주룰입니다. 진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7차 선생님 제시한 그 유튜브 영상 어려웠죠? 4차 혁명, 호모사피엔스 등등. 그래도 여러분이 앞으로 네이버든 여러분 유튜브든 여러분 항상 4차 혁명, AI 혁명 이런 거 검색해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꼭 한번 보세요. 뉴스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이든 4차 혁명, AI 혁명 이런 것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뉴스를 일주일에 한 개씩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앞으로 진로 탐색하고 진로 고민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선생님 여러분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겠습니다. 지난번 호모사피엔스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선생님이 느낀 마음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영상 거기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AI 혁명이든 4차 혁명이든 아니면 코로나 이후든 그때 새로 생기는 직업이든 아니면 기존에 우리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어떠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들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이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거기에서 그 고객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이 말이 너무 남았습니다. 이 단어가 선생님 마음에 굉장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제에 대해서 또 선생님 마음의 주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필요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 마음, 나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면 일단 나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뭔지,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난번의 주제는 외우는 능력에서 만드는 능력으로, 상상하는 능력으로, 공감하는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또 내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글로 표현하고 만드는 능력입니다. 친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친구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 동영상에 보고 느낀 선생님 마음의 주제는 외우는 능력에서 만드는 능력으로, 상상하는 능력으로, 공감하는 능력으로 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친구들의 마음의 느낌의 키워드,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표현한 글을 보고 친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신인류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비대면의 삶을 살 거라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은 매우 많이 변화되었는데 모두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를
몸소 실천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IT 기술, 즉 인터넷의 도움을 매우 많이 받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것도 인터넷 덕분이지 않은가. 그리고 마트에 가는 대신 온라인 앱으로 사람들은 식재료나 필요한 물품들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한다고 한다. 하긴 당장 내 주변만 보아도 유튜브는 기본이 되었고 넷플릭스를 쓰는 친구들도 꽤 많다. 이러한 점에서 포노사피엔스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비대면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키워드 비대면, 주제 비대면의 삶. 선생님이 지금 비대면 수업도 하고 학교에서 여러분 대면 수업도 하는데 작년에는 지금 하는 수업들이 다 대면 수업이었습니다. 출석 수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훨씬 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비대면 수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자료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갔는데 포노사피엔스가 생겨서 미래에는 공부만 잘한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회사를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TV보단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리고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다 보니 은행이 문을 닫고 있다. 미래에는 창의력이 있고 뭔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냥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공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겠다. 키워드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주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 주제 4차 산업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키워드 4차 산업혁명. 느낀 점 현재 여러 가정에서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인 인터넷은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마. 그거 해서 어디다 쓰니? 그거 해서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공부나 해. 어른들 말 들어서 안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말 듣고 그냥 공부나 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안정된 직업 가져야지 등 무조건적으로 인터넷은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인 현재는 인터넷과 담을 쌓고 벽을 만든다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기능을 사용해 보지 않아 나중에 가면 그 기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지고 그로 인해 아무리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더 후에 좋은 직장에 서류를 넣어 면접을 보게 되었을 때 현대 시대에 맞추어 면접 질문이 유튜브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나 SNS 같은 것을 이용한 마케팅 작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과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터넷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죠.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운동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몸에 부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부상이 온다면 앞으로 생활에 걸림이 될 수도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 중에 무조건 운동을 하지마, 그건 네 몸에 안 좋아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분들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도 부작용이 있는데 왜 해도 된다고 할까요? 부작용이라는 단점만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며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 힘들 때 집에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점점 차근차근 인식이 바뀌고 인터넷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 시장이자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지난번에 우리 포노 사피엔스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부모님과 한번 같이 보세요. 영상 2개를 보고 나서 포노 사피엔스 쪽, 즉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슬픈 현실은 공무원이 꿈인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항상 공부를 중시하고 시험을 잘 봐 좋은 대학에 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했듯이 세계 7대 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강연하시는 분께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조금 비웃었다. 그 이유는 유튜브로 학습을 하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수업을 듣기에 나는 무조건 전자기기와 휴대전화를 무조건 멀리 하기보단 공부를 하며 휴대전화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요즘 저녁에 TV를 보는 사람들이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부분 유튜브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영상 2개를 보고 정말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바이러스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에는 정말 학교 수업도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매일 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계속해서 발전 중이고 계속해서 사람들도 발전해 나가는 중이다. 또 중국에 가면 거지 노인이 깡통에 QR코드를 붙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떠한가? 나도 요즘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도 기계로 주문을 하는데 나도 잘 모른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께서는 어떠할까? 정말 까마득할 것이다. 무조건 공무원 등 공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휴대전화 잘 다루어 여러 가지의 일을 골고루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키워드 미래, 주제, 현실, 미래는 무엇인가? 선생님, 앞으로 공무원, 우리나라 40만, 대학생 40만이라는 이 대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10대1, 20대1 막 이렇습니다. 정말 되게 힘든데, 근데 앞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세무직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직이나 세무직은 AI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선생님 생각에는 소방직, 경찰직, 사회복지사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좀 더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직군이 많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직군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때 최고의 힘이 발휘된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아무도 정확하게 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바꿔준다.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목적지까지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전하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다 편리한 삶을 누리게 해주었다. 이처럼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우리의 일상을 편하게 바꿔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점도 무수히 많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직업이 생겨난다. 포노 사피엔스는 우리의 문명을 바꿀 것이다. 요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똑같이 발을 맞추어야 모두가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한다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일을 할 것이고 힘들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도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다만 너무 빠르게 사회가 발전된다면 적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상에 노출시키며 적응하기 쉽게 발전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속도이다.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는 속도를 조절해야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선생님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사용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한 번도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 5천만 원을 대출받는데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 지점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생활은 예전과는 달리 많이 바뀌었다. 100년 전에는 마차를 끌고 다녔지만 현재에는 전기차, 내연기관, 자동차 등을 타고 거리가 멀던 사람들은 편리하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간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 인간은 끊임없는 실패를 하고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 건축 기술, 생명 기술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술들을 발전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들에서 생기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인류의 진화이다. 최초의 인간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인,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슨 진화를 할까? 그렇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서 학교를 가는 것 대신 이것들로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 컴퓨터 없이는 못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에서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또한 이제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또한 가속 페달을 밟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우리들의 생활은 더욱 좋고 편리하게 바뀔 것이다. 또한 이 영상처럼 국가에서 사람들이 휴대폰, 컴퓨터 등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키워드 기술. 주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꿔줄 기술은 어떤 방면으로 발전하고 진화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꼭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음이든 네이버든 유튜브든 여러분 꼭 4차 혁명, AI 혁명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하루에 한 편씩 한번 꼭 보세요. 그럼 앞으로 정말 여러분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포노족이란 것에 대해 설명을 했다. 나도 스마트폰에 의존하며 살아가서 영상이 쉽게 이해가 되었다. 영상에서는 제4차 혁명이 빠르게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 같다. 그만큼 인류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호모사피엔스족이 4차 혁명의 시작을 이끈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고 영상 속 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혁명의 문이란 보이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생활해야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저번에 김하원 인터뷰에서 나온 말처럼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라는 말이 생각났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았다.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 이제는 기계와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혁명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도를 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처럼 사람은 도를 지나치면 최악의 결말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키워드 발전.
주제 발전이 꼭 좋은 것일까? 주어진 영상 자료를 보고 나는 미래가 좀 두려워졌다. 분명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였는데 말이다. 세상은 눈 깜짝할 사이 변하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다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했다. 머리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막으려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둘 다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가오는 변화를 기회로 삼아 나아간다면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다가오는 변화에 무너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자꾸 부딪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가오는 변화를 기회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다. 이쯤 되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생각난다. 제발 변화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변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발 변화를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선생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네이버 유튜브에서 4차 혁명, AI의 혁명을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동영상이나 뉴스나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하나씩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앞으로의 변화를 즐기는 게 되겠죠.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네이버 유튜브 여기에서 AI 혁명, 4차 혁명 검색해 보세요. 지금까지 친구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공감이 되나요? 친구들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나요? 자, 여러분,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 글로 표현된 마음을 보면서 항상 선생님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로 표현된 마음을 보고서 선생님이 지난번 호모 사피엔스 이 동영상의 주제, 선생님 마음의 주제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주제는 외우는 능력에서 만드는 능력으로, 상상하는 능력으로, 공감하는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마음이야. 여러분, 내 마음을 꺼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천재적인 가능성,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4차 혁명, AI 혁명, 코로나 이후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우리 지금 진로 시간에 계속 하고 있죠.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죠? 친구들이 쓴 글을 보고 내가 쓴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또 상상해 보세요. 점점 많은 것이 자꾸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능력이 키워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링크된 동영상을 보고 난 후 내 마음 안에 느낌을 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 느낌의 키워드를 찾아주세요. 표현된 느낌과 키워드를 가지고 링크된 동영상의 주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진로 게시판에 느낌 키워드 주제를 작성해 주세요.